자, 247페이지 가시면 개발계획의 수립 기준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국토계획법 배울 때 그 도시군 관리 계획 있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그 네 번째 내용이 뭐였죠?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내용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이나 우리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이 개발 계획은요, 자, 결국은요, 어떤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냐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보다 더 상위 계획인 광역이나 기본 계획 내용이 있죠. 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이 내용은요, 결국은 위에 있는 광역이나 기본 계획 내용에 그 내용이 부합을 해야 됩니다. 부합을요. 그래서 양갈 1번 가시면 광역이나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 계획 수립하면 개발 계획 내용이 자, 해당 광역이나 기본 계획 내용에 들어맞도록 부합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만일에 330만 제곱미터 이상, 약 100만 평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구역에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주거나 교육, 생산,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복합적인 기능이 가진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요. 자, 이제 양가로 4번에 수립 기준이란 말이 있습니까? 자, 이 개발계획은요, 자, 수립은 지정권자가 수립하는데 이 지정권자들이 개발계획 수립할 때 개발계획을 작성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개발계획의 작성 기준에 대해서는 이 국장이 정합니다. 작성 기준 밑줄 그으시고 국장 동그라미 써주세요. 자, 그러면 개발계획 내용 속에는 자, 1번부터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14번 내용 있죠? 이 내용들을 포함시켜야 되는데 자, 다만 개발계획 내용 중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13번 있죠? 다음 페이지 13번에 보면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하는 경우 설치에 관한 비용 부담 계획이나 14번에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관리, 광업권, 어권, 양식어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토지 등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토지 등이 있는 경우 그 세부 목록 있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로 15번에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대책이나 16번에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 계획이 있죠? 그래서 개발계획 내용 중에서 13번부터 16번 있죠? 이 4개 묶어버리세요. 13번부터 16번까지 묶어가지고 좌측에 보시면 창고 있습니까? 창고에 보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네, 그걸 연결해 두세요. 나머지 내용은 개발계획에 바로 포함시키는 거고 13번부터 16번까지 있는 내용은 자, 구역을 먼저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14번 있죠? 14번 내용이 제일 중요한데 자, 토지 등이 있는 경우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 있죠? 이거 나중에 우리 점심 드시고 첫째 시간에 아마 이 용어가 나올 텐데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두세요. 수용 가능 시기라고 적어두세요. 나중에 우리가 그 식사하시고 오후에 첫째 시간에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 수용 방식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자, 우리가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하면서 수용 방식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권이 인정이 되는데 그러면 사업 인정 고시를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그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수용 가능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개발계획 내용 들어가는 14번이 있죠. 14번에 있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넣어서 이거 고시하게 되면요. 이때부터 사업 인정 고시로 간주됩니다. 공치법에 따라서 이게 나중에 다시 나올 거니까 거기다가 수용 가능 시기라고 적어두세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 가시면 개발계획 수립 시 동의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럼 이 지정권자들은요,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 자, 만일에 환지 방식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이때는 일정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밑에 보니까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 있죠? 자, 면적 3분의 2 이상 및 찍어두세요. 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에 토지 소유자 총수 있습니까? 자,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및 찍어주세요. 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환지 방식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동의 요건인데, 이때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와예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 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다만 지정권자가 환지 방식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하더라도 자 만일에 시행자가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면요, 이들은요 수립에 따른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밑에 가시면 밑에 먼저 거기 다음 페이지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 250페이지에 양가로 이번에 예외 있습니까?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 이거 사업 시행자가 지금 누구라는 겁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국가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 시행자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국가 지자체는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공법 전반적으로 지문을 쭉 읽다가요, 국가 지자체는 동의받아야 한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공법 전반적으로 똑같아요. 국가 지자체는 동의 안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동의자수 산정할 때요, 오른쪽 가시면 동의자수 산정 방법 나와 있습니까? 환지 방식 정의적의 동의자수를 산정할 때는요, 다음과 같이 산정하는데, 자, 먼저 박스 1번에 보시면 토지 면적 산정하는 경우 있죠? 그때 국공유지 포함 및 찍어주세요. 그러면 국가 지자체를 제외한 시행자가 환지 방식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동의받아야 되는데, 이때 면적 3분의 2 동의받아야 됩니까? 그럼 이때 이 면적 산정할 때는 사유지 면적만 국공유지 포함해서 국공유지 포함한 면적을요, 국공유지 포함한 면적 3분의 2 이상이 동의받으라는 겁니다. 자, 앞으로 우리 도시개발법 있죠? 도시개발법에서 각종의 동의요건들 많이 나오거든요. 각종의 동의요건들 나오는데, 나오면 이거 하나만 있다고 기억하세요. 면적은 3분의 2고 토지 소유자 총수는 2분의 1, 이것만 있다고 기억하세요. 이때 면적 산정할 때는 국공유지 포함한 면적입니다. 이것만 딱 있다고 기억하세요. 나머지 동의요건은 암기 안 하셔도 돼. 도시개발법에서는 이 동의요건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기억하세요. 잘 물어보니까 이거요. 자, 이제 책을 넘기시면 252페이지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나와 있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원칙에 따라서 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이제 도시개발구역도요, 자 이걸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 자 그러면 개발계획 수립이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이 지정권자라고 하는 사람은 자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을 원칙적인 지정권자라고 부르고, 자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거기 원칙 있고 예외 있습니까? 자 원칙은요, 다음에 해당하는 한 계획적인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권자인데, 다만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나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게 되면요, 자 원래는 이 사람들이 원칙적인 지정권자인데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자 둘 이상의 시도나 대도시에 걸쳐서 사업 시행할 수도 있습니까? 걸쳐서. 그럼 이때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서로 협의해서 있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지정할자를 정해야 되거든요. 지정할자를. 자 다만 만일에 둘 이상의 시도에 대도시 걸쳐서 시도지사, 대도시 간에 협의가 성립이 안 되죠? 협의가 성립이 안 되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국장이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경우, 거기 밑에 보니까 5가지 경우 있습니까? 예외 보니까. 자, 먼저 1번에 보니까 거기 누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가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2번 보니까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있습니까? 요청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는 사람은 장관급을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 장관 중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누구만 지정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구역을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럼 다른 장관들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산업통상장관 같은 사람들은 지정을 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3번 가시면요. 자,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거기 제안에 동그라미 써주세요. 자, 제안을 하는데 누가 제안을 하냐면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데는 LH공사 사장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정부 출연기관의 장 같은 사람들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자,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국장에게 제안을 한다는 거죠. 그 밑에는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만 제안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 대구에 보면 대구 도시공사 있습니까? 지방공사장은요 국장한테 바로 제안 못합니다.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만 제안할 수 있지 지방공사 사장은 국장에게 제안 못해요. 자, 네 번째로 자, 원래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지정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나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게 되면 원칙은 어떻게 지정해야 됩니까? 서로 협의해서 지정할지를 정해야 되는데 만일에 시, 도시나 대도시 간에 협의가 성립이 안 되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5번째 보시면 자, 거기 협의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4번에 자, 5번에 자,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거기 긴급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경우 5가지입니까? 자,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거나 자, 장관 중에서는 지정할 수 없는데 자, 이런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국장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있죠? 그리고 공공기관인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자, 둘 이상의 시도나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시, 도시나 대도시에 서로 협의가 성립이 안 되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고 자, 천재지변 거부권세로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으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요. 지문 하나 바꾸죠. 그냥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 만들어요. 보시면서 그래서 우리 보통 표 안에 있는 5개 있죠.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냅니다. 시험에요. 자, 그러면 254페이지 가시면 자, 이 지정권자들이요.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먼저 용도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지정하는 규모가 좀 다른데 먼저 우리 용도지역 중에서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지역이 지정하는 규모가 다른데 자, 우리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최소 규모가 1만이고 그리고 예외적인 지역은 3만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고 자, 우리 비도시역은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규모가 원칙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4번 가시면 254페이지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 및 규모 나와 있습니까? 자, 도시지역 보니까요. 거기 1번하고 3번하고 4번 있습니까? 주거,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은 지정할 수 있는 규모가 다 얼마 이상입니까? (1만) 이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지역 중에서는 주거나 자연녹지, 단 생산녹지 지역은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 지역만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 이번에 가니까 공업지역은 얼마 이상입니까?
공업지역은 3만 이상이죠? 그래서 우리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나 자연녹지, 생활녹지건 구역 지정할 수 있는 규모가 1만 이상이고 공업지역만 3만이에요. 그리고 밑에 가시면 도시지역 외지역 있습니까? 자, 도시지역 외지역은 원칙은 30만 이상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앞으로 이 지역에 공동주택 중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자, 밑에 각호 있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입니다. 자, 만일에 이 지역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서 관할교육청과 협의했거나 아니면 4차로 이상의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비도시역은요, 원칙은 30만 이상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이 지역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초등학교 용지가 확보되어 있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때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요, 도시지역은 1만 3만이고 비도시역은 30만 이상인데 다만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요? 자, 이제 오른쪽 가시면 255페이지에 자, 박스 5번에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이 있습니까? 자, 우리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할 때, 자, 이렇게 서로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도 있고, 하나의 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서 구역 지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도시개발 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 시행지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로 결합해서 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있는데 다만 하나의 구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서 지정하고자 할 때는 분할된 사업 시행지역의 면적은 최소 1만 이상이 돼야 돼요. 각각. 분할 후. 왜 1만 이상이 돼야 될까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최소 규모가 얼마입니까? 1만이거든요. 그래서 분할 후 각 사업 시행지구의 면적은 최소 1만 이상이 돼야 됩니다. 각각. 자, 그러면 256페이지 가시면 자, 박스 2번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는 있습니까? 지정 절차. 자, 지정 절차는요, 그냥 참고로 쪽으로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들이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자,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거 구역을 지정할 수 있냐면 자, 구역을 지정하려면 먼저 주민의 기초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위한 기초조사는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임의사항입니다. 임의라는 말보다는 재량으로 적을까요? 자, 먼저 1번 보시면 기초조사가 있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는 자는 구역 지정하거나 구역을 지정 요청 제안하려고 할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 구역의 토지나 건축물, 공작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제한 바에 따라서 조사하거나 청량할 수 있다고 나있습니까? 만일에 조사하거나 청량하여야 한다면 이게 의무인데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재량이라는 거죠. 자, 그럼 기초조사 끝나고 나면 자, 다음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위한 주민 의견으로서는요, 자, 먼저 공고 열람을 줄여서 공람회를 부릅니다. 자,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추가적으로 자,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단 공청회는요, 반드시 개최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이때는 공청회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 2번 가시면 주민등록 의청지 있습니까?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거나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구청장이요, 지정을 요청하거나 제안하려고 할 때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이나 관계자부터 의견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오른쪽 가시면 257페이지에 그 공청회 개최 있습니까? 공청회 개최. 그 국장이나 시도지사, 시행구청장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구역 면적이 얼마 이상인 경우만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추가적으로 공청회 개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민의견 청취는 원래 공고 열람 줄여서 공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공람만 거치면 되는데 만약에 구역 지정하는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공청회까지 개최해야 됩니다. 100만이 안 되면 공청회 개최할 필요 없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258페이지에 자, 박스 4번에 협의심이 나옵니까? 자,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가지고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했다는 사실을 자, 국장이 할 때는 간부에, 시도의사 내대시 할 때는 공부에다가 자, 이걸 고시를 해야 됩니다. 고시하고 이걸 다시 한 번 더 공람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도시개발구역도요. 자, 이 절차를 밟아가지고 지정권자들이 도시개발구역을 딱 지정해서 딱 고시하게 되면요. 어떤 효력이 발생하느냐. 이걸 시험에 잘 물어보거든요. 오른쪽 위에 259페이지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에 효가 있습니까? 자, 여기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럼 만일에 이 지역이 기존의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었어요? 우리 농림지역은 비도시역입니까? 농림지역은? 우리 농림지역에는 원래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최소 지정 규모가 얼마 이상이었나요? 농림지역은 비도시역이다 보니까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없으면 원칙은 30만 이상이죠. 만약에 우리가 비도시역에다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서 이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딱 지정고시하게 되면요. 앞으로 여기에서는 어떤 중요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냐면 기존의 용도지역은 뭐였는데? 농림지역이었는데 앞으로 이 지역은요.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농림지역에 기존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결정이 안 돼 있었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까지 결정 고시된 것으로 자동적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자, 오른쪽 가시면 밑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밑줄 그어주시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그어주세요.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나있습니까? 자, 다만 기존에 이 농림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이미 지정되어 있었거나 이 비도시역에 칠학지구 있죠? 칠학지구가 이미 지정되어 있었으면 칠학지구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지역에서는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어 있었으면 새롭게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로 볼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우리 비도시역에 칠학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면 이 칠학지구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는 것으로 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칠학지구가 만일에 지정이 안 된 지역의 비도시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게 되면 용도지역이 뭘로 바뀝니까? 도시지역으로 바뀌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은요. 국토계획법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죠? 건폐율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주게 되죠. 그러면 앞으로 이 지역의 땅값이 어떻게 될까?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으로 딱 지정고시 되기 전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된 순간 앞으로 이 지역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로 간주하다 보니까 땅값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이 지역에서 어떤 행위를 할까? 투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앞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일정한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는요. 개발행위하고 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이 보시면 260페이지에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나옵니까? 거기 옆에다가 투기 방지 목적이라고 적어주세요. 260페이지 큰 제목 옆에다가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옆에다가 투기 방지 목적이라고 적어주시라고요?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이나 도시개발구역에서 아래 박스 1번부터 7번까지 행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도지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 이들한테 허가받으라 할까요? 이들한테 허가받으라는 목적은 투기 방지하기 위해서 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들에게 반드시 7가지 개발행위 하고자 할 때는 앞으로 도시개발구역에서는요 반드시 허가받고 하라는 거죠. 1번에 보니까
건축물에 건축 등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건축물의 건축뿐만 아니라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아니면 용도 변경이 있죠? 용도 변경하거나 아니면 대수선하는 행위도 앞으로 도시개발구에서는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보니까 공작물의 설치 있습니까? 그리고 3번에 보니까 토지에 형질 변경이 있습니까? 자, 4번에 보니까 토속채시 있죠? 5번에 보니까 토지 분할이 있습니까? 그리고 6번에 보니까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얼마 이상? 1개월 동안 써도 돼요? (1개월) 이상 물건을 쌓는다는 거죠?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그리고 7번에 보니까 중목에 벌채 식재 있습니까? 자, 이 7가지 개발행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이 허가행위는 투기 방지 목적이에요. 이거 아까 어디서 받은 기억납니까? 국토교육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1번부터 6번까지 똑같아요? 흰색 부분 똑같다고. 제가 들은 거. 자, 국토교육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하고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 받으라는 것은 차이는 뭐냐면, 자, 우리 도시개발구역에서는 용도 변경이나 대수선도 허가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중목에 벌채 식재 있습니까? 이것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차이 나는 것만 제가 노란색으로 적어놨어요. 차이 나는 것만. 자, 그러면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에서 투기 방지할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되는데, 그럼 왜 이게 투기를 방지 목적이냐면요. 자, 기존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자, 기존에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기 전에 농림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농림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 사람이 근데 조만간에 여기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 될 걸 알고, 이 갑이 가지고 있는, 자, 논이나 밭 같은 데다 농사를 안 지어요? 농사를 안 짓고 조만간에 도시개발구역 딱 지정고시 될 걸 알고 이 갑이 자기 밭에다가 밭이나 논에다가 나무를 심다는 거죠? 왜 나무를 심을까요? 나중에 나무 한 그루당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서, 이걸 만약에 수용당하게 되면 보상금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나무를 심다는 거죠?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직업이 뭐냐면 LH 직원이야. 직업이 LH 직원이라고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큰 쟁점이 뭐였습니까?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 LH 직원들은요, 내부 정보 통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언제 될지 알고 있어요. 내부 정보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지정되기 몇 개월 전에 이 땅 산다는 거죠? 이 땅을 사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친척이나 가족 이름으로 산다고? 그럼 이 땅을 가지고 있다가 싸게 사가지고 조만간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 땅이 뭘로 바뀌니까 용도적이? 도시구로 바뀌게 되면 땅값이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걸 미리 예상하고 여기다가 나무를 심다는 거죠? 나무를 심거나 아니면 가설 건축물 같은 걸 건축해 놓는다고. 나중에 왜 이거 나무 심거나 가설 건축물 같은 걸 건축해 놓을까요? 보상금 많이 받으려고?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구역에서 어떤 행위는 다 투기로 간주해버리냐면 보상금 있죠? 보상금이 늘어난 행위는 다 투기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투기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도시개발구역에서 이 7가지 개발행위 할 때는 반드시 허가받고 해야 돼요. 단 거기 5번에 보니까 토지 분할은 배우셨습니까? 토지 분할하는 거 혹시 원장님 수업 시간에 분할하는 거 안 배웠나요? 토지 분할. 토지 분할은 어떻게 합니까? 분할. 배웠다며요. 토지 분할. 아니 우리 토지 분할할 때 밖에 있는 땅 가지고 포크레인이나 삽으로 쪼개는 겁니까? 토지 분할할 때는 아무런 외형에는 변화가 없어. 그냥 지적 공부 토지대장에다가 선만 안 끄면 돼요. 토지대장에다가 선만 안 끄면 분할되죠? 분할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도시구역에서는 토지를 원래 구역이 지정이 되기 전에 한 필지의 토지를 2명으로 이렇게 분할하는 이유는 뭘까요? 2명이 분할해서 가지는 이유는 한 명이 가지고 있다가 보상금 많이 받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 분할할 때는
허가 받아야 되는데 토지 분할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두세요. 토지 합병하는 거 있죠? 토지 합병하는 것은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토지를 분할하는 것은 한 필지 토지를 두 명으로 분할하게 되면 각각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만일에 이걸 하나로 합병하는 것은 보상금과 크게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분할하는 것은 허가 받아야 되지만 합병하는 것은 허가 안 받아도 돼요. 옆에다가 적어두세요. 자, 그럼 이제 밑에 가시면 3번에 허용사항이 있습니까? 자, 다음의 행위는 허가받지 아니하고 일을 할 수 있다 나있죠? 그러면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있습니까? 자, 응급조치는요, 우리 국토계획법이든 도시계획법이든 허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밑에 가시면 1번에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 설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자, 기존에 논을 가지고 있었어요. 논을. 근데 이 논을 소유하고 있는 을이요, 자, 조만간에 여기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될 걸 알고 이 논에다가 뭘 설치하냐면 비닐하우스 설치한다고요? 그러면 이 을이 자기 소유하고 있는 논에다가 비닐하우스는 왜 설치하는 겁니까? 보상금 많이 받으려고? 겨울철에 농사 지으려고. 겨울철에 농사 지으려고 비닐하우스 설치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것은 투기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투기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허용된다고요. 그래서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 같은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비닐하우스 있습니까? 아니면 축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자, 원래 우리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받아야 되는데 형질 변경이 어떤 목적일 때는 경작 목적일 때는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개발의 지장을 추진하냐고 자연경관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토속 채취나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 물건 쌓아놓을 때도 허가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에서 관상용 중목을 그냥 임시로 식지하는 것은 허가 받아도 돼요. 단 이 관상용 중목을 어디에서 임식지하는 것은 논이나 밭 같은 경작지에서다가요, 농사 안 짓고 관상용 중목을 임시로 살짝 흙에다가 꽂아두는 이유는 뭡니까? 심지도 않아요? 심지도 않고 흙에다가 살짝 꽂아둔다고. 왜 꽂아둘까요? 보상금 많이 받기 위한 그런 거죠? 그래서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 임시식지하게 되면 허가받아야 돼요? 그 말은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 임시식할 때는 반드시 허가받아야 됩니다. 자, 이게 작년에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도시가고요. 자, 그러면 올해는요, 만일에 문제가 출제되면 조금 어렵게 물어보면 262페이지를 물어볼 확률이 높은데,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의제 있습니까? 자, 도시개발구역은 거기 원칙이란 말은 뭐냐면, 자, 이 원칙을 얘기해요.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에 구역을 지정한 이 원칙을 얘기하는 거고, 예외란 말은 구역을 먼저 지정한 후에 예외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칙이든 예외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요, 앞으로 여기서는 누가 사업을 시행할 건지 시행자를 정해가지고, 자, 이 시행자가 자, 실시계획이란 것을 작성해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해야 되거든요. 인가를. 그럼 실시계획 인가 받고 나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데, 단 원칙에 따라서 도시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한 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아래에 규정된 날에 다음 날 있습니까? 다음 날 동그라미 쳐주세요.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자, 원칙에 따라서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이 시행자는요, 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서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반드시 몇 년 내에 되면 3년 내에 해야 됩니다. 만약에 3년 내에 실시계획인가 신청하지 않게 되면 3년이 되는 다음 날이 되면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봐요. 거기 박스 안에 1번에 3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실시계획 밑줄 그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수용 방식으로 하게 되면 공사 완료 공고란 걸 하고,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 환지 처분 공고란 걸 하거든요.
그럼 공사 완료 공고일이나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면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자, 이건 지금 정상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해제된 거예요. 박스 안에 있는 2번은. 자, 이번에 예외적으로 구역을 먼저 지정한 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아래에 규정된 날에 다음 날 있습니까? 다음 날 동그라미 쳐주세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자, 1번에 구역이 지정이 되면 자, 2년 있습니까? 2년 동그라미 쳐주세요.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및 찍어두세요. 수립고시 해야 되는데 수립고시 하지 않게 되면 2년이 된 날에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되는 것으로 보는데 단 구역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몇 년? 5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서 2년 내 계획은 수립했는데 그럼 개발계획이 수립고시 되는 날부터 3년 있습니까? 3년 동안 쳐주세요. 실시계획 및 찍어주세요. 인가 신청하지 않게 되면 3년이 되는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보는데 단 구역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입니다. 자, 그러면 예외적으로 구역을 먼저 지정한 후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요. 구역을 먼저 지정하게 되면 자, 반드시 2년 내 개발계획 수립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일에 2년이 지나도록 개발계획 수립하지 않게 되면 2년이 되는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보고요. 단 2년 내 개발계획을 수립했다면요. 개발계획 수립되고 나서 실시계획은 몇 년 내 신청해야 되면 3년 내 신청해야 됩니다. 만일에 3년 내 신청하지 않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을 해제된 사유 보면요. 연수로 보면 2년, 3년, 5년이거든요. 도시개발구역 해제된 사유. 연수로 보면 3개라고요? 2년, 3년, 5년인데 단 2년이라는 숫자 나오면 반드시 뒤에 어떤 계획이 나와야 돼? 개발계획이란 말 나와야 돼요. 3년이란 말 나오면 어떤 계획 나와야 됩니까? 실시계획이란 말 나와야 돼요. 자, 5년이란 말이 나오면 면적이 얼마 이상? 330만 제곱미터 이상. 2년이란 말 나오면 개발계획. 3년이란 말 나오면 실시계획.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게는 5년입니다. 이 다음 날이 되면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요. 이 문제요. 박스형 문제 만들기 되게 좋아요. 예전에도 우리 시험에 출제했거든요. 자, 체크해 두셨습니까? 네. 자, 이제 밑에 양갈리 부분 가시면 용도지역 등에 하는 나 있습니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해제된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한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나 있습니까? 자, 만일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서 지금 3년이 지나도록 실시계획인가 신청하지 않게 되면 3년이 되는 다음 날이 되면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럼 만일에 도시개발구역이 딱 지정이 됐다가 이 도시개발구역이 자,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아서 해제가 돼버리면요. 자, 기존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기존에 농림지역이 용도지역이 뭘로 바뀌게 됩니까? 도시로 바뀌는 거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까지 결정권 신청을 관리하는데 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가지고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면요. 자, 도시지역으로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예전에 농림지역으로 되돌아갈까요? 예전에 농림지역으로 다시 용도지역이 하나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한 것도 폐지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폐지된 것으로. 그래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서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면 도시지역으로 지정됐던 용도지역이 예전에 농림지역으로 다시 하나이 되는 거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폐지된 것으로 보는데 다만 밑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자, 공사 완료나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인 경우 환지 처분에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해제된 경우는 한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공사 완료 공고란 걸 하고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환지 처분 공고를 하거든요. 그럼 공사 완료 공고나 환지 처분 공고를 했다는 말은 정상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그럼 정상적으로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면 예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이 될까요?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도시구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폐지할 필요가 없다고요? 단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서 해제가 되면 예전의 용도지구로 되돌아가거나 폐지된 것도 보지만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도시지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그대로 유효한다는 겁니다. 참 말이 좀 어렵게 해놨죠? 자, 여기까지가 도시개발구역이었고 여기서 우리 시험에서 나올 만한 게 4번 지문 있습니까? 매일 정리 문제. 자,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에 관해서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바르게 나열한 것이죠. 29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우리 주거나 상업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규모가 얼마 이상입니까? 1만 이상이죠. 자, 니은의 공업지역은 3만 이상이죠.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은 1만 이상이고. 자,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은 1만 이상이죠. 그러면 1만, 3만, 1만, 1만입니까? 자, 답은 2번이죠, 2번. 그냥 단순 암기형 문제예요, 이거. 이런 거 물어보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 면적 규모는 그냥 단순 암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 절차로 보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단계까지 왔거든요. 자, 그러면 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 앞으로 여기서 누가 사업을 시행할 건지 시행자를 정해야 되거든요. 시행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도 자, 누가 지정하는 거냐면 아까 지정권자 있습니까? 야, 이 지정권자로부터 자,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자, 먼저 크게 공공사업 시행자와 민간 사업 시행자 두 개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밑에 보면 제4절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서 지정권자의 지정이 있습니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아래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했습니까? 그 지금 박스 보는 겁니다. 박스. 그러면 크게 공공사업 시행자와 민간 사업 시행자가 있는데요. 공공사업 시행자 중에서는 누구도 도시개발 사업 시행할 수 있냐면 1번에 보니까 국가, 지자체 있습니까? 이들도 사업 시행할 수 있고요. 자, 2번에 보니까 공공기관 나옵니까? 자, 우리 공공기관 중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 공공기관이 LH 있죠? 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같은 데 있죠? 이런 데를 공공기관이라 불러요. 그리고 3번에 보니까 정부 출연기관 있습니까? 그럼 정부 출연기관 중에서는 누구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냐면 거기 우리 책에는 지금 1번, 2번으로 돼 있죠? 그 1번에 보시면 국가철도공단 있습니까? 국가철도공단? 다만 국가철도공단은요. 혹시 역세권 들어보셨나요? 역세권 개발할 때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간반 분들 지금 다 역세권에 살고 계시죠? 아닙니까? 도시철도 들어서는요. 이런 데를 역세권이라고 부릅니까? 아니 뭐 숲세권 사세요? 아니 견세권? 아 견세권 모르세요? 반려견들 산책하는데 아 모르세요? 우리 수변공원 같은 데 있는데 그런 데를 보통 견세권이라 부릅니까? 견세권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할 때만 사업생략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있습니까? 그러면 이 개발센터는 어디에서만 도시개발 사업할 수 있을까요? 앞에 있네요. 제주도만. 제주도에서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지방공사 있습니까? 자, 우리 대구에 보면 대구 도시공사 있나요? 자, 이런 데를 지방공사라고 부릅니다. 그 1번부터 4번까지 묶어버리세요. 사업시행자 지금 적어드린 거 책에 265페이지에 있는 1번부터 4번까지 사업시행자 옆에다가 공공이라고 적어두세요. 자, 적어두셨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5번부터 11번까지 나와 있죠? 5번부터 11번까지 묶어버리세요. (5번부터 11번까지) 묶어가지고 민간이라 적어두세요. 적어두셨습니까? 자, 그러면 민간 중에서는 누구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냐면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 있습니까? 다만 이 소유자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토지 면적 있죠? 면적을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자만이 사업시행자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민간 사업시행자로서 저기 6번 있죠? 6번에 보면 도시개발 조합이 있습니까? 자, 이들도 민간으로서 사업시행자 될 수 있고, 자,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 있다가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이 있죠? 법인, 이들도 사업시행자 될 수 있고, 그리고 거기 8번 가시면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라고 나 있습니까? 자, 이들을 등록사업자라 부르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주택법에 가면 대형 건설사들은요,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면 국장에게 등록해야 되거든요. 이들을 등록사업자라 부릅니다. 자, 그리고 밑에 가시면 토목공사업자 있습니까? 자, 그리고 거기 10번 있죠? 10번. 10번 가시면 부동산 개발업자 있습니까? 자, 그리고 11번에 가시면 우리 학개론 시간에 부동산 투자이사 배우셨나요? 안 배우셨어요? 학개론 시간 배우시죠? 니츠라고. 이런 부동산 투자이사도 민간으로서 사업시행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공사업시행자는 국가 지자체부터 지방공사인 시행자를 공공사업시행자로 부르고, 지금 5번부터 11번까지 사업시행자 있죠? 이 사업시행자를 민간사업시행자로 부른다고요? 그러면 공공이든 민간이든 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누구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돼? 지정권자로부터 지정을 받아야지만 사업시행할 수 있다고요? 이들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인데 단 지정권자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잠시 쉬었다가 마저 그 파트 보도록 할게요.